안녕하세요. 돈의 흐름을 읽는 10분 인사이트 10. 요즘 ISE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성장 ISA, 청년형 ISA, 슈퍼 ISA가 나온다. 이런 기사들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존 ISA도 좋은데 왜 또 새로운 ISA를 만드는 걸까요? 혹은 슈퍼 ISA가 나오면 기존 ISA는 정말 필요가 없는 걸까요? 그래서 오늘은 ISA의 핵심 혜택부터 어떤 투자자가 활용하면 좋은지, 그리고 기존 ISA와 슈퍼 ISA까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SA 계좌는 어떤 계좌일까요? ISA는 개인 종합자산 관리 계좌입니다. 하나의 계좌에서 예금, 주식, 펀드, ETF 등 다양한 자산을 운용하면서 수익과 절세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름은 어렵지만 쉽게 말하자면 정부가 만들어준 투자 및 절세 계좌라고 보시면 됩니다. IS의 핵심은 투자가 아니라 세금인데요. 왜냐하면 투자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를 벌었느냐도 중요하겠지만 결국은 얼마를 남겼냐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똑같이 1,000만 원을 벌어도 일반 계좌를 사용한 사람과 ISA 계좌를 사용한 사람의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IS의 핵심은 수익률이 아니라 세후 수익률입니다. 그럼 ISA의 세 가지 핵심 혜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첫째는 바로 비과세입니다. 1년에 2천만 원, 5년에 최대 1억 원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일반형은 투자 수익 200만 원까지 비과세이고 총급여 5천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3,800만 원 이하라면 서민형, 그리고 농어민형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손익통산입니다. ISA 계좌는 수익과 손실을 합산하여 순이익으로 과세를 합니다. 즉, 손해본 것은 수익에서 빼준다는 거죠. 예를 들어 국내 상장 S&P ETF에서 300만 원 수익이 났는데 반도체 ETF에서 200만 원의 손실이 났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일반 계좌라면 이익 300만 원에 대한 과세가 되겠지만 IS의 경우 수익과 손실을 합산하여 100만 원의 이익에만 과세를 하게 됩니다. 즉, 수익과 손실을 합산한 실제 순이익 기준으로 과세를 한다는 거죠. 이것이 IS의 장점인 손익 통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가 생각하는 IS의 진짜 강점은 바로 분리과세입니다. 많은 분들이 비과세만 기억하는데 사실 투자금이 커지면 커질수록 중요한 것은 분리과세입니다. ISA는 비과세 한도를 초과해도 9.9%로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사례에서처럼 투자 수익이 1,000만 원일 때 일반 계좌는 15.4%를 과세하지만 ISA는 200만 원을 제외한 800만 원에 9.9%를 분리과세를 해 79만 원을 과세하게 됩니다. 이게 큰 차이는 없어 보일 수 있지만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이 넘는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일반 계좌에서는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종합소득 세율 최대 49.5%까지 적용되지만 ISA는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금액이 합산되지 않고 별도로 분리과세됩니다. 그래서 자산이 늘어날수록 ISA의 가치는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럼 투자 가능한 상품은 무엇이 있을까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먼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국내 주식이나 국내 ETF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미국 투자도 가능한가요? 라고 질문을 하는데요. 정확히 말하자면 미국에서 달러로 매매하는 테슬라나 엔비디아 같은 주식은 안 됩니다. 또한 S&P에 투자하고 있는 스파이나 한국지수 3배 레버리지인 SOXL 같은 ETF에 직접 투자 역시 안 됩니다. 하지만 국내 증시에 상장된 해외 ETF는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타이거 미국 S&P 500 ETF나 에이스 미국 반도체 ETF 같은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ISA에서 투자가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의외로 많은 분들이 모르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레버리지 ETF입니다. 코스피 레버리지, 코스닥 레버리지, 그리고 국내 상장 나스닥 레버리지 등 뿐만 아니라 최근에 상장된 삼성 아니면 SK 하이닉스 등 단일 종목 레버리지도 매매가 가능하십니다. 또한 배당을 중시하는 채권형 ETF나 월 배당 ETF 그리고 고배당 ETF도 가능합니다.
즉, 미국 주식 직접 투자를 제외하면 생각보다 대부분의 투자 상품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ISA에서 가장 적합한 투자 상품은 어떤 게 있을까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ISA는 배당주 계좌 아닌가요? 월배당 ETF 넣는 계좌 아닌가요? 물론 맞긴 합니다. 근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국내 주식과 국내 상장 ETF의 주된 수익은 매매 차익인데 국내 상장 주식의 매매 차익은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년에 2천만 원의 한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ISA 계좌에서 매매하는 것은 효율이 떨어져 보입니다. 그리고 채권형 ETF나 고배당 ETF는 정부의 배당 활성화 정책에 맞물려 성장하고 있고 배당 복리를 활용한다면 안정적인 성향의 투자자라면 도움이 될 수도 있어 보이긴 합니다. 단, 월배당 ETF의 경우 배당이다라기보다는 커버드 콜 전략의 상품으로 매월 분배금을 지급하는데 분배금의 특성상 옵션 수익의 과세가 되지 않는 점을 고려한다면 ISA보다는 일반 계좌가 더 유리해 보입니다. 그럼 가장 잘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은 어떤 상품일까요? 제가 보기엔 국내 상장 해외 ETF나 레버리지 투자일 수 있습니다. 국내 상장 해외 ETF나 레버리지의 경우 매매 차익이 배당 소득으로 과세되기 때문입니다. 즉, 수익이 커질수록 세금의 부담도 커질 수 있겠죠. 그런데 IS에서는 비과세와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ISA를 적극 활용하는 투자자들은 배당 ETF보다는 국내 상장 해외 ETF나 레버리지 같은 상품을 많이 활용합니다. 그럼 개인적으로 우선순위를 꼽자면 첫 번째는 바로 국내 상장 해외 ETF, 해외 자산의 배당 소득을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는 레버리지 ETF입니다. 레버리지 역시 배당 소득을 내기 때문에 수익이 많아질수록 부담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이죠. 세 번째와 네 번째는 배당과 채권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정부는 왜 슈퍼 ISA를 만들려고 할까요? 최근 몇 년 동안 투자자들의 돈은 어디로 갔을까요? 바로 미국입니다. 엔비디아, 테슬라, 그리고 S&P 등 국내 투자자들의 자금은 계속 미국으로 이동했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 바라본다라고 하면 국내 증시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바로 슈퍼 ISA입니다. 쉽게 말하면 세금 혜택을 더 줄 테니 국내 투자도 해달라는 것이죠. 즉, 슈퍼 IS의 목적은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존 ISA와 슈퍼 ISA로 불리는 국민성장 ISA와 청년형 ISA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슈퍼 ISA가 나오면 기존 ISA는 없애는 게 좋을까요? 제 생각은 아닙니다. 오히려 역할이 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ISA는 국내 상장 해외 ETF 투자의 강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국민성장 ISA나 청년형 ISA는 국내 주식, 국내 ETF, 국내 펀드 중심으로 설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해외 투자를 고려한다면 오히려 지금 당장 가입해야 되는 이유죠. 그리고 청년형 ISA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추가적인 소득공제 혜택까지 검토되고 있고 국민성장 ISA는 비과세 혜택과 장기 투자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내가 기존의 ISA를 가지고 있다 해서 추가로 안 만드는 것은 손해일 수 있습니다. 즉, 기존 ISA는 글로벌 투자용, 청년 ISA는 청년 전용 절세 계좌, 국민성장형 ISA는 국내 투자용, 이렇게 역할을 나눠서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단, 청년형 ISA와 국민성장형 ISA는 중복 가입이 안 되고요. 청년 미래저축과 청년형 ISA 또한 중복 가입이 안 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부분은 확정이 된다라고 하면 영상을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ISA는 단순히 ETF를 사는 계좌가 아닙니다. 세금을 줄여주는 절세 계좌입니다. 둘째로 ISA의 핵심은 비과세보다는 손익통산과 분리과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ISA는 배당 투자자뿐 아니라 국내 상장 해외 ETF와 레버리지 투자자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계좌입니다. 마지막으로 슈퍼 ISA가 나온다고 해서 기존 ISA의 가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어떻게 활용할 건지가 더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제 결론은 이겁니다.
당장 ISA를 사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꼭 ISA를 먼저 만들어 두자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